그 박사님의 우리 한국인으로서 유교 비판, 새로운 대안, 어떻게 가야 됩니까? 글쎄, 그건 지금 이 전국과도 같이 비교해서 이건 너무 통일 갑자기 시대까지. 그건 그럼 다음에 그냥, 한번 하자. 이거 박사님 우선 생각하는 거 아, 3분만 한번, 아니. 한 번만 담아 놓을게요, 이거. 아주 중요해요. 이건 하지 않는 거로. 안 하는 걸로 하고, 예. 왜 그냥, 예. 내가 네. 독일에서 공부가 끝나고 예. 한국에 돌아오기 전 음. 학과에 조교수 친구처럼 지내던 교수가 음. 나보고 얘기하기를 너는 전형적인 유자다. 그런 얘기를 해서 내가 깜짝 놀랐습니다. 말 되죠. 예. 아니, 유자지, 예. 내가 평생 여기서 이게 나도. 계속 이타고를 연구하고 유교 비판에 대해서 공부를 했는데 내가 왜 유자냐 항의를 했더니 이 사람이 껄껄 웃으면서 그거는 내 논문이었을 뿐이지 내 생활, 내 태도는 안 그렇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는 깜짝 놀라서 집에 그날 저녁에 돌아와서 집사람 보고 얘기를 합니다. 그 사람이 나를 엉뚱하게도 이렇게 엉터리로 얘기를 하더라. 그래서 내 생각에는 그 집사람이 나를 동정하고 그 녀석이 잘못됐다고 얘기를 할 줄 알았는데 오히려 반대로 그 말이 맞다. 그 사람이 보기는 잘 봤네. 그래서 깜짝 놀랐죠. 그리고 그 뒤에 내가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러면 내가 진짜로 유자인가? 그러나 아무리 생각해도 서양 사람들이 볼 때는 유자입니다. 우선 나이 많은 분들한테 공손하고 인사도 잘하고 여러 가지 방법이 그 서양 사람들하고 볼 때는 내가 전형적인 유자로. 내가 공자를 존경하고 공자를 위하고 그런 문제가 아니냐. 내 생활 태도가 그렇게 보였던 거죠. 그러고 얼마를 지나서 독일에서 한국 특집을 합니다. 근데 한국 특집을 하는데 주제가 한국은 전형적인 유교의 나라다. 그래서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비춰주는 것이 뭔가? 성균관에 가서 우선 찍습니다. 예? 그래서 대성전을 찍고 그 다음에 우리가 그 음력 8월과 정월에 차례 지내는 거. 그 다음에 무릎 꿇고 땅바닥에 엎드려서 세배하는 전하는 거. 그거 세계에서 없습니다. 그 다음에 산수에 성묘 가는 거. 그리고 심지어 또 뭘 했느냐면 유경수 여사가 세상을 떠났을 때 길거리에 사람들이 모여서 그 눈물을 흘리고 저게 유교의 나라라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역시 우린 유교의 나라인가. 그리고 이제 많은 생각을. 그러면 나는 우리 집안이 특별히 유교적도 아니고 특별히 대단한 유학 집안이 아니었지만은 적어도 나는 내가 나서 어려서부터 대학을 졸업할 때까지 우리 집에서는 음력 8월 15일 하고 초하루 날은 차례 지내고 산수에 갔다 오는 것으로 하루를 보냈습니다. 그것은 내가 특별히 유교 신자다 뭐 유교를 숭앙하다 하는 게 아니고 그냥 그렇게 생활을 했죠. 그게 옳은지 그런지 어떤 그런 문제를 생각도 안 한 거죠. 그래서 나는 그런 생각을 가끔 하거든요. 광화문 앞에 가서 가로막고 당신이 유자요? 아마 99% 아니라고 그럴 겁니다. 그러나 그 사람 자기 아들이 대학 시험 볼 때 어디 가서 물어보고 또 뭐 결혼할 때 물어보고 또 무슨 사업 시작할 때 가서 물어보고 그런 거 안 하는 사람들이 과연 있을까? 그런 생각도 많이 하고 또 우리가 아무리 비판을 하더라도 부모에 대한 거 또 나이 많은 사람에 대한 거 우리가 전철을 타면 그래도 거기 노인석 또 있다든지 여러 가지 문제에 있어서 그것이 좋다 나쁘다 문제가 아니라
상당히 유교적인 모습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중국이 유교, 뭐 일본은 뭐 그러면 한국 사람한테도 당신네 나라의 문화의 특징은 뭐요? 그러면 갑자기 대답할 거가 이제 없는데, 그래서 어쨌든 유교적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동양의 삼국, 특히 중국, 일본, 우리나라, 그리고 베트남. 요즘에 제가 여행을 며칠 전에도 갔다 왔습니다만은 그 한자가 얼마나 위력이 있는가 하면 타일란드라든지 싱가포르라든지 베트남이라든지 어디로 가도 그 한자를 많이 쓰면서 그 한자의 발음이 오늘날의 그 언어로 직결되고 있다는데 상당히 놀랐습니다. 그러니까 뭐 발음이 좀 틀릴 뿐이지, 가령 똥이 뭐 뚱으로 발음이 된다든지 퉁으로 발음이 된다든지, 가령 베트남 할 적에 우리는 베트남이라고 그러지만은 중국으로 하면 외난이고 베트남은 베트남이고, 이런 여러 가지 문제, 그것은 물론 유학하고 직접 관계는 없지만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한편 우리가 얘기를 안 할 수 없는 것은 북한이죠. 북한이 공산주의라고 누구나 얘기하고 유교라는 얘기하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겁니다. 그러나 가부장제로 봐서 삼부자가 계승을 한다든지 또 어버이 수령을 또 받든다든지, 그 계층 사회가 얼마나 유교적인가 하는 문제는, 그래서 사실상 일본 학자가 쓴 책을 본 적이 있습니다. 일본 학자 얘기는 전통의 이제 북한이라는 말을 하면서 북한의 사회주의는 진정한 사회주의가 아니라, 그러니까 고구려의 동명성황에 오는 개국설화, 그 다음에 단군 신화, 그리고 일본에 대한 항일투쟁, 이런 것들에다가 유교의 가부장제, 이런 거를 합친 정치체제다. 그 사람 참 예리하게 봤다.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또 사실 우리나라에서 상당히 얼마 전에 베스트셀러가 됐던 조그만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은 한국은 철학이다. 간단합니다. 오쿠보 그는 일본의 그 학자가 서울대학에 와서 유교로서 박사학위를 하고 쓴 조그만 책입니다. 그 책이 무려 내가 알기로 끝까지는 모르겠는데 한 4판 5판 나온 거로 알고 있습니다. 딱 한 페이지 이상, 주제를 한 페이지 이상 안 썼는데 거기서 한국은 철학이고, 한국은 그 주자학의 이와 기가 지금 지배하는 사회고, 지배하는 측은 이가 되고 지배받는 측은 기가 되고 하면서 아주 상당히 재미있게 분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 놀라운 발견은, 그분은 사상스러워서 무슨 얘기를 했느냐 하면, 우리가 그 운동권이라고 얘기는 그 세대가 8, 90년대에 그분이 와서 공부를 했는데, 그때 보니까 그 사상은 바로 조선 말에 위정척사를 주장했던 그 화서학파의 사상이었다 하는 얘기를 한 걸 보고 또 놀랐습니다. 거기서는 그 위정척사라고 할 때 바른 것을 보위하고 잘못된 것을 배척한다. 그럼 척사는 어디가 되냐? 척사는 틀린 것은 서양과 일본이고, 그 다음에 보위해야 될 것은 중국의 도, 유학, 공자, 맹자, 주자의 도다. 그런데 그 방법상에 있어 문제가, 그 다음에 그 방향성에 있어서 문제가 똑같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때 틀린 거가 바다 건너 서양과 일본이라고 했듯이 지금도 그 학생들이 생각하는 것이 그렇지 않냐. 그래서 역시 놀라운, 우리가 가까우면서도 생각하지 못했던 문제였다, 이제 그런 생각도 합니다. 그러나 어쨌든 그 사람도 얘기하지만은 우리는 아무리 유교를 비판해도 유교를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호족이라는 중국 사람이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그 유학의 수레를 다 뒤집어 엎어야 됩니다. 그 유학이라는 그 중국의 수레에다가 유학을 가득 실어서 지금 언덕을 올라갈 수가 없는데 짐을 다 버려라. 다 버려도 수레는 남는다. 멋있는 얘기를 했습니다. 예. 다 버려도 우리 못 버립니다. 다 아무리 우리가 불교 신자가 됐든 기독교 신자가 됐든 간에 유교의 틀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아마 목사가 됐든 우리가 신부가 됐든 어떤 분이든 간에 그러니까 유교를 우리가 비판한다는 것은 유교 비판 자체가 유교를 부정한다. 부정해도 부정할 수가 없죠. 이제 유교를 그러나 비판하면서 그 유교 안에서 새로운 길을 찾아야 된다. 이제 그거죠. 가령 중국에서 문화혁명 이후에 그 시골의 사당 그런 거를 개조해가지고 거기다 상점처럼 만들어서 옛날에 그 공부하던 모습을 만들어 가서 본다든지 거기서 물건을 판다든지 그런 거 보냐. 그러면 우리나라 유학자들이 가서 펄펄 뜹니다. 저런 놈들이 저 거기다 갖다 저렇게 해가지고 다 망가뜨리느냐. 그럼 공자의 국부에 가서도 내가 보는 것은 공자 뱀탕. 우리가 그거 했다가는 유림한테 매 맞아 죽을지도 모릅니다. 말이야. 그 매 맞아 죽는다는 얘기 나오니까 1999년에 김경일이라는 교수가 공자가 죽어야 나라가 산다 썼잖아요. 난리가 났죠. 유림들이 대학에 들어가서 총장실에 가서 이놈을 해임시켜라. 그리고 조선일보, 동아일보 찾아가서 편집국장한테 이따운 놈이 쓴 책을 왜 대대적으로 해주냐는 알려줬어요. 그때 유교신문을 봤더니 천인공노할 이런 놈을 갖다가 놔둘 수가 없다고. 참 이게 1999년 먼 얘기가 아니라 그러니까 어쨌든 뭐 그런 극단적인 예도 있지만은 어쨌든 또 뭐 유학이라고 해서 전부 나쁜 건 아니잖아요. 좋은 점도 있고. 그래서 우리가 예수도 그렇고 공자님도 그렇고 시대마다의 예수가 있고 시대마다의 공자가 있고. 왜? 시대마다 바꿔줘야 되니까. 그것이 안 바뀌어주면 안 되잖아요. 이제. 그러면 중국도 그렇게 그냥 공자를 때리고 심지어 오사운동 때는 뭐라고 그랬냐면 타도공과점이거든요. 공자의 상정을 때려 부셔라 말이에요. 우리 저 성균관에 가서 공자의 뭘 때려 부시라고 그랬다가는 오히려 중국보다 더 난리가 날 거거든요. 그냥 때려 부신다는 게 그냥 새로운 거, 새로운 식으로 새로운 유교가 돼야 되는 거죠. 살아가는 방식이니까. 그러니까 저도 우리의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가 사실 내가 하나 생각하고 싶은 건 그 지방에 가면 향교 같은 거, 서원 같은 게 상당히 있습니다. 그 보존하고 상당히 좋아요. 근데 문제는 참 돈이 많이 들어. 보존하려면. 그리고 쓰질 않죠. 쓸모가 없어 지금. 그냥 헛간처럼 거기다 놔도 그냥 그래서 아주 그게 고민인 것 같아요. 그냥 중국처럼 오히려 그 안을 무슨 저 학생들이 이용을 한다든지 교육에 이용을 한다든지 뭐 상점으로 이용을 한다든지 그런 것들이 우리가 볼 적에는 망가뜨린다고 그러지만은 망가뜨리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잘 보존할 수 있는 길이 아닌가. 그리고 옛날에 하던 그 의식이나 것을 그대로 좀 할 수도 없는 거고 우리 시대에 있어서 그러냐 우리 시대에 맞게 고쳐야 되지 않는가. 그런 문제에서 제가 이제 하나 다른 문제를 생각하는 게 있습니다. 1918년에 우리나라의 근대 문인 유명한 이광수가 신생활론이라는 글을 상당히 한 달인가 길게 쓴 적이 있습니다. 그 신문에다 썼는데 그 신생활론이 아주 그 내용이 대단히 많고 과격합니다. 그냥 정치, 경제, 문화, 교육 해서 여러 가지 면에서 그냥 골고루 그 신생활을 얘기하는데 그분의 주제는 유학이 다 망쳤다. 그래서 그분은 그 쓰는 동안 유림들의 비판을 받아서 중단도 되고 막 그냥 저 언론계에서 폐출시키라고 야단도 맞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면 뭐 한 얘기 이제 우리가
극단적인 얘기 같으면 부모의 묘를 잘 만드느라고 그 모든 정력을 거기다 소비하는 것보다는 자녀 교육을 잘 시켜놓는 거예요. 그리고 옛날에 나물 먹고 물 마시고 팔을 베고 누웠으니 대장부 살림살이 이만하면 족하다 이따위 소리 하고 있는 것보다는 애들 운동도 좀 시키고 어디 가서 저 집이라도 좋은 집 바로 짓고 배를 만들어서 태평양에다 띄우기도 하고 이랬어야 되지. 그게 그리고 이제 그분 얘기하는 것 중에 내가 하나 아주 실감이 나오는 거는 신라는 그 당시에 거슬릴까봐 수소 썼다는데 기와집이 조선 왕조 500년은 천몇 년이 지난 뒤에 그 꼬리가 그게 뭐냐 꼬리. 그러면서 대광리 기차를 타고 가면서 어떤 글을 썼냐면 바깥을 내다보니 초원이 기가 막히다. 저 풀을 여기다가 소를 좀 길러가지고 그 소고기를 서울에 있는 사람들한테 먹였으면 좋겠다. 왜 그러냐? 빈대 벼룩이가 우글대는 집에 살면서도 그 몇 층짜리 집 올릴 줄도 모르고 저 넓은 태평양에 상선을 띄워서 좀 장사도 할 줄 모르고 이런 무기력한 사람들한테 그 고기라도 좀 갖다 먹여가지고 심어 두겠다. 심지어 이런 과격한 소리까지도 하고 물론 그것이 나중에 뭐 친일파다 해서 하지만은 그거 친일하고 상관이 돼 있는 건 아니죠. 어떤 점에서는 그래서 민족을 자존시켰다고 우리가 이순신을 쓸 때도 그렇고 그런 점도 있고 그러니까 하여튼 여러 가지 문제에 있어서 뭐 깊이 생각해야 될 만지도 있고 그저 생각나는 대로 몇 가지 말씀을 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주